안녕하십니까. 함께 성장하는 응답, 응달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응급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초각을 다투는 질환 중 하나인 바로 대동맥 박리, 에율틱 디섹션입니다. 환자가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등이 찢어질 것 같아요 라고 외치며 식은땀을 흘릴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야 할 초응급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대동맥 박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분류하고 진단하며 생사를 가르는 치료법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동맥 박리란 무엇일까요?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세 겹짜리 고압 소방 호스와 같습니다. 가장 안쪽의 내막, 가운데서 혈관의 튼튼한 강도와 탄력을 유지해주는 두꺼운 근육층인 중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쪽을 감싸는 보호층인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피는 내막 안쪽, 즉 진성내강이라는 원래의 하나의 길로만 힘차게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대동맥 박리는 이 안쪽 내막에 미세한 파열, 즉 살짝 찢어지는 틈이 생기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압의 혈액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가운데 층인 중막을 위아래로 길게 찢으며 파고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피가 흐르던 진짜 길 옆에 피가 억지로 비집고 만든 가짜 길이 하나 더 생겨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찢어지며 왜 치명적일까요?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약해진 혈관벽에 강한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원인을 살펴보기 전 내막 파열은 박리의 시작 신호일 뿐이지만 중막 변성은 그 파열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기반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막 변성 없이는 정상 혈압에서 내막 파열이 쉽게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로 혈관벽이 약해진 경우인 중막 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환자에서는 유전 질환이 주요 원인이며 그중 마르판 증후군이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도 대동맥 이어판 같은 선천기형, 혈관염, 임신, 만성 스테로이드 사용, 가족력 등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압력이 너무 높은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주범으로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도 같은 급격한 복압 상승, 교통사고로 인한 강력한 물리적 충격 등이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코카인은 혈관벽 손상과 압력 증가 모두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이 질환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치명적인 합병증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짜 길이 부풀어 올라 진짜 길을 짓눌러버리는 관류 저하가 발생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장뇌사,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다리로 가면 하지마비가 옵니다. 두 번째는 혈관이 완전히 터져버리는 파열입니다. 마지막 남은 얇은 외막마저 고압을 버티지 못하고 펑 터져버리면 대량 출혈로 단 몇 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피가 심장 주머니로 새어나가 심장을 조르는 심낭압전입니다. 피가 가득 차서 심장을 밖에서 꽉 조르니까 심장이 더 이상 이완하지 못하고 피를 채울 수 없고 결국 펌프질을 못해 심정지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급성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심장에 피가 거꾸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 심장 내부 압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밀려난 압력이 폐혈관까지 거꾸로 치고 올라가 허파에 물이 차는 급성 폐부전과 폐우려를 일으키고 앞으로 나가는 피는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시민성 쇼크라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대동맥 박리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 분류법이 존재하지만 일단 응급실에서 지금 당장 수술방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스탠포드 분류 체계를 주로 봅니다. 먼저 타입 A는 상행 대동맥이 찢어진 모든 박리를 의미합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 찢어졌기 때문에 당장 터지거나 심장을 압박할 수 있는 초응급 상태이며 원칙은 무조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고이다. 반면 타입 B는 상행 대동맥은 무사하고 그 아래쪽인 하행 대동맥만 찢어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장 수술방으로 가기보다 혈압과 심박수를 낮추는 내과적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로 드베이키 분류는 내막 파열의 기원과 범위에 따라 타입 1, 2, 3로 더 세분화하지만 실전 응급 판단에서는 스탠포드 기준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치명적인 응급질환인 대동맥 박리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내원할 때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통증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강렬하며 찢어지는 위치를 따라 통증이 가슴에서 등,
배 쪽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통증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대체로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타입 A는 전형부 통증을, 하행 대동맥인 타입 B는 등이나 날개뼈 사이 혹은 복부 통증을 주로 호소합니다. 또한 고려해야 할 동반 증상이 있습니다. 혈관이 목 쪽으로 찢어져 경동맥을 막으면 뇌졸중이나 실신이 오고, 팔다리 혈관을 막으면 좌우 맥박이 다르게 뛰는 맥박 결손이 나타납니다. 심장 쪽으로 역행해서 판막을 부수면 청진기에서 대동맥 역류 잡음이 들리면서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심장 부전익에 피가 차거나 혈관이 터지기 시작하면 혈압이 뚝 떨어지는 치명적인 저혈압과 쇼크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통증뿐만 아니라 마비, 실신, 혈압 저하 같은 소견들을 종합해서 대동맥 박리를 빠르게 의심해야 합니다. 임상에서 영상검사를 얼마나 급하게 바로 진행할지 결정할 때는 ADDRS 위험점수 평가가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의 기저질환, 통증 양상, 그리고 좌우 맥박 차이나 혈압 차이, 새로 발생한 판막 잡음 같은 신체 소견을 점수화하여 위험도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점수가 2, 3점으로 높다면 지체 없이 곧바로 확진을 위한 다음 단계인 영상검사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동맥 박리의 확진 검사는 CT 혈관 조영술로 합니다. 전체 대동맥을 촬영하여 찢어진 부위와 진짜 길, 가짜 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너무 불안정해 CT실 이동이 어렵다면 응급실 침상 옆에서 초음파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선별 검사로는 심전도를 찍어 급성 심근경색과 감멸하고, 엑스레이에서 종동맥이 넓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피검사에서 D다이머가 500나노그램/밀리리터 미만이라면 대동맥 박리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아지지만, 임상 증상이 뚜렷한 고위험군이라면 D다이머 하나만으로 대동맥 박리를 섣불리 배제하는 안 됩니다. 자, 영상 검사까지 진행해서 대동맥 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생사를 가르는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A와 B에 따라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타입 A의 근본 치료는 응급수술입니다. 타입 A 대동맥 박리는 시간당 사망률이 1에서 2%씩 올라가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확인 즉시 수술장으로 바로 가야 하며 타열 위험이 있는 대동맥 부위를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방 준비가 되기 전까지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약물 치료가 환자의 생사를 가를 만큼 극도로 중요합니다. 목표는 혈관 벽에 가해지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확 낮추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수축기 혈압 100에서 120, 심박수 60회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약물 투여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심박수를 먼저 떨어뜨리고 그 다음 혈압을 낮춰야 합니다. 1단계로 에스몰롤이나 라베탈롤 정맥 주사 같은 베타 차단제를 먼저 투여해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듭니다. 에스몰롤의 경우 킬로그램당 500마이크로그램을 정맥으로 부하 투여한 뒤 분당 킬로그램당 25에서 50마이크로그램으로 유지 투여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최대 분당 300까지 증량합니다. 그 후 2단계로 베타 차단제를 충분히 썼는데도 혈압이 목표치보다 높다면 그때 니카디핀이나 니트로프루시드 같은 혈관 확장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니카디핀의 경우 시간당 5mg으로 시작해서 혈압 반응을 보며 5분마다 시간당 2.5mg씩 증량하고 최대 시간당 15mg까지 투여합니다. 만약 심박수를 안 잡고 혈관 확장제를 먼저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은 보상작용으로 심장을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만듭니다. 즉, 반사성 빈맥이 발생하면서 대동맥 벽을 더 세게 때리는 꼴이 되고 결국 혈관을 더 심하게 찢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베타 차단제 먼저라는 투여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액학적 관리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오피오이드를 통해 통증 조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행 대동맥만 침범한 타입 B의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합병증이 없는 전형적인 타입 B 환자는 당장 수술을 하거나 스텐트를 넣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적극적인 심박수 및 혈압 조절과 강력한 통증 조절이 초기 치료의 핵심입니다. 급성기에는 혈관 벽이 너무 약하고 염증이 심해서 스텐트를 억지로 넣다가 오히려 대동맥이 찢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물 치료 중에도 혈관이 터질 것 같은 징후가 보이거나 가짜 길이 진짜 길을 막아
장기괴사나 하지마비 같은 관류 저하가 발생하거나 혈관이 급격히 드러나는 복잡성 상태라면 그때는 지체 없이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률인 TEVA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응급실의 초응급 질환, 대동맥 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동맥 박리는 철저하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조기에 의심하고 빠르게 진단하는 것, CT를 보고 정확한 스탠포드 분류를 내리는 것,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약물 투여 순서인 베타 차단제 먼저를 기억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 다룬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임상 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성장하는 응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